들어가는 말. 혹시 여러분 어릴 때 활과 화살로 놀아본 적 있으신가요? 장난감 활이라도 한 번쯤 잡아봤다면 활 시위를 당기는 그 순간의 긴장감이 얼마나 짜릿한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활로 날아가는 새를 맞추거나 멀리서 달리는 적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드라마 주몽을 보셨나요? 송일국 씨가 주몽 역할을 맡아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역사 드라마였죠.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의 주몽은 뛰어난 무술 실력과 리더십으로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에요. 드라마 속 주몽의 활솜씨는 정말 놀라웠어요. 말 위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심지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활 시위를 당겨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장면들은 많은 시청자들의 탄성을 자아냈죠. 그냥 드라마 속 과장이겠거니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한국 민족은 예로부터 활을 아주 잘 쏘기로 유명했거든요. 고대의 기록에도 동방의 민족은 활을 잘 다룬다는 내용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총도 없고 칼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그 시절, 활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나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주몽이 단순히 힘이 세거나 칼을 잘 쓰는 영웅이 아니라 활을 잘 쏘는 사람으로 기억된 데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의 활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부터 드라마 주몽의 이야기를 실마리 삼아 한국의 활이 걸어온 오랜 역사와 그 아름다운 제작 과정,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활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로운 한국의 활 이야기 준비되셨나요? 토픽.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마음은 화살이 되어 그에게 돌아갔다. 날아갔다. 뛰어갔다. 걸어갔다. 모두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마음은 화살이 되어 그에게 날아갔다. 화살은 날아갑니다. 주몽과 활. MBC에서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방영된 주몽은 고구려 건국 신화를 바탕으로 만든 역사 판타지 사극이에요. 총 81부작으로 만들어진 대작이었죠. 최고 시청률은 무려 51.9%. 당시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군 드라마였어요. 고조선이 무너져가던 혼란의 시대부터 고구려가 세워지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전설적인 영웅 주몽이 어떻게 성장하고 싸워나가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냈답니다. 드라마는 고조선의 장수 해모수가 한나라에 맞서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해모수는 하백족의 딸 유화와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아들 주몽을 얻게 되죠. 하지만 한나라의 박해를 피하지 못했어요. 결국 유화는 부여의 왕 금화에게 몸을 맡기게 된답니다. 부여에서 자란 주몽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 소선호를 만나면서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되죠. 아버지 해모수와의 만남도 찾아와요. 그 만남을 통해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라와 부여의 끊임없는 압박을 이겨내요. 소선호, 오이, 마리 등 믿음직한 동료들과 함께 드디어 고구려를 세우게 된답니다. 주몽은 멀게만 느껴지던 고구려의 역사를 우리 곁으로 가져다준 드라마예요. 활쏘기와 전투 장면은 정말 박진감이 넘쳤어요. 권력 다툼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꽉 붙잡았죠. 한국 사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드라마랍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세운 왕들에게 군사적인 능력은 꼭 필요한 덕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주몽은 활솜씨로 특히 유명했어요. 사실 주몽이라는 이름 자체가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의 부여말이에요. 놀랍게도 주몽은 7살 때 이미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눈앞을 날아다니는 파리를 백발백중으로 맞췄다고 해요.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험한 산을 가볍게 누비며 말을 타고 달리는 고구려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말 위에서 몸을 뒤로 돌린 채 활에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당기는 늠름한 무사의 모습. 바로 그게 주몽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드라마 주몽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한류의 초석을 다진 작품이었어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어느 아랍 왕세자가 사인을 요청할 정도였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와 튀르키예, 이란 등의 중동 국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란에서는 2009년 방영 당시 시청률이 거의 90%에 달해 국민 드라마로 자리 잡았어요. 카자흐스탄에서도 시청률이 80%에 달했어요. 드라마 속 전통 복장과 문화가 자국과 비슷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루마니아에서도 2011년 드라마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 그 인기에 힘입어 후속작 동의도 방영되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드라마 인기가 매우 많았답니다. 이렇게 주몽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랑받으며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드라마 속 권선징악, 가족의 정의와 같은 주제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고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호기심도 한몫했죠. 이처럼 주몽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한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답니다. 활의 역사. 한국에서 활을 사용한 역사는 정말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즐겨 사용했어요. 사냥을 할 때도 마을을 지킬 때도 활은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죠. 그 시절의 화살촉이 여러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만큼 활은 고대 한국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도구였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활은 전쟁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무기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고구려는 활솜씨로 특히 이름을 날린 나라였어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이름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활은 고구려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능력이었던 거죠. 고구려 사람들은 말을 달리면서 동시에 활을 쏘는 기술도 뛰어났어요. 그 멋진 모습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답니다. 고려시대에는 북쪽에서 거란, 여진, 몽골 같은 강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왔어요.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이런 위협에 맞서 싸우면서 활쏘기 기술은 오히려 더욱 발전했어요. 특히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마 궁수 부대가 크게 활약했어요. 그러면서 활은 나라를 지키는 핵심 무기로 단단히 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조선시대는 활을 쏘는 기술, 궁술 역사에서 가장 활짝 꽃을 피운 시기예요. 나라의 관리를 뽑는 시험에 활쏘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어요. 걸어서 활을 쏘는 보사,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 등 종목도 다양했죠. 심지어 임금님도 직접 활을 즐길 정도였어요. 그만큼 궁술은 나라 전체에서 사랑받는 무예였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각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전통활이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어요. 활과 화살을 만드는 방법. 한국의 전통활인 각궁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뛰어난 활이에요. 길이는 약 120에서 130cm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아요. 하지만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와 힘은 정말 강력하답니다. 각궁을 만드는 기술은 나라에서 소중하게 보호하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궁장이라는 전문장인만이 만들 수 있죠. 활을 완성하는데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만큼 엄청난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각궁을 만들려면 아주 특별한 재료들이 필요해요. 활의 안쪽 면에는 물소의 뿔을 붙여요. 이 뿔은 활이 구부러질 때 강한 반발력을 만들어내죠. 활의 바깥면에는 소의 등줄기 힘줄을 겹겹이 붙여요. 이 힘줄은 늘어났다가 돌아오는 탄성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활의 몸체 뼈대에는 뽕나무와 대나무를 사용해요. 재료들을 붙일 때는 민어의 불에로 만든 불에풀을 쓰죠. 뿔, 힘줄, 나무가 각자 다른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도와 강하고 탄력 있는 활을 완성시켜 준답니다. 화살은 시라고도 불러요. 화살대,
깃털, 화살촉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살대는 주로 대나무나 쌀이나무처럼 곧고 가벼운 나무를 사용해요. 먼저 곧게 자란 재료를 골라요. 그런 다음 불에 살짝 달궈서 굽은 부분을 바로잡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요. 화살 뒤쪽에는 꿩이나 독수리의 깃털을 서너 개 붙여줘요. 이 깃털이 화살을 빙글빙글 회전하게 만들어서 똑바로 날아가도록 도와준답니다. 앞쪽에는 철로 만든 화살촉을 끼우고 실과 불의 풀로 단단히 고정해요. 완성된 화살은 무게 중심이 앞부분 쪽에 오도록 잘 조절해야 정확하게 날아간답니다. 현재의 국궁. 오늘날 한국의 전통 활쏘기는 국궁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국궁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를 담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랍니다. 각궁을 만드는 기술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나라에서 특별히 아끼고 보호하고 있는 기술이죠. 국궁은 올바른 자세와 마음을 함께 강조하는 무예예요. 활을 쏠 때는 몸의 자세만큼이나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해요. 예로부터 활쏘기는 마음을 닦는 일이라고 했어요. 궁수를 통해 인내심과 집중력, 그리고 예의를 기를 수 있다고 여겨온 거죠. 이런 정신적인 면이 국궁을 단순한 운동이 아닌 하나의 수양 활동으로 만들어준답니다. 한국이 올림픽 양궁에서 세계 최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이런 오랜 활쏘기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온 활에 대한 사랑과 기술이 현대 스포츠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대한궁도협회를 중심으로 국궁 보급과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전통 궁술 체험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한국의 전통 활쏘기 문화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에요. 주몽의 시대로부터 이어진 활과 화살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활터에서, 경기장에서, 그리고 가슴속에서요. 전통 문화를 소중히 아끼고 배우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궁술 문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빛나는 유산으로 남을 거예요. 나가는 말. 여기까지 함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드라마 주몽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죠. 처음에 우리는 활시위를 당기는 짜릿한 긴장감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라마 속 주몽의 놀라운 활솜씨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7살에 스스로 활을 만들어 날아다니는 파리를 백발백중으로 마쳤다는 주몽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 이야기가 그냥 전설이 아니라 한민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활과 함께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흔적이었어요. 활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니 정말 놀랍지 않았나요? 수천 년 전 한반도의 사람들이 사냥과 생존을 위해 활을 잡았죠. 고구려의 기마 궁수들이 말 위에서 활시위를 당기던 장면도 있어요. 조선시대의 무과 시험의 핵심 과목으로 자리 잡았던 궁술까지 활은 언제나 한민족의 역사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어려운 시절에도 뜻있는 분들이 그 전통을 꿋꿋이 지켜온 덕분에 지금까지 국궁이라는 이름으로 그 문화를 만날 수 있게 된 거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이 올림픽 양궁에서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주몽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수천 년의 활쏘기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삶을 지키는 도구였고 나라를 세우는 힘이었으며 마음을 닦는 수양의 길이었어요. 그 긴 여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활터에서, 경기장에서, 그리고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계속되고 있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여러분께 물었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 활과 화살로 놀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 활 한 자루 속에 얼마나 깊고 풍요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활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통 문화를 조금 더 가깝고 따뜻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토픽.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회사를 그만두고 내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혹시나 실패할까봐 너무 걱정돼. 그냥 조용히 다니는 게 낫겠지?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실패하더라도 한번 부딪혀봐야 해. 지금 두렵다고 포기하면 나중에 분명히 크게 후회할 거야. 창업을 하기 전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진정 원하는 일에 도전해야 한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후회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창업은 매우 위험하므로 현재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모두 아시죠? 여자는 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진정 원하는 일에 도전해야 한다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내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혹시나 실패할까봐 너무 걱정돼. 그냥 조용히 다니는 게 낫겠지?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실패하더라도 한번 부딪혀봐야 해. 지금 두렵다고 포기하면 나중에 분명히 크게 후회할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